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5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2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계묘년 정사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을 보면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8글자가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국가로 따지면 한 나라의 인군과 같다라고 해서 그 사주의 천일간을 가장 먼저,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월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일바로 나오는 천간이 되겠으며,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됩니다. 갑목이 되는 것이죠. 물상으로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학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온기를 말하죠. 뜨거운 열기가 아닙니다. 뜨거운 열기는 내일 모레 하고 그 다음날 할 병화정화가 뜨거운 열기라고 하면 갑목이라고든가 좀 이따 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 목화, 솜, 이불처럼 따뜻함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절로 보게 되면 나무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고, 그 다음에 방향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동쪽. 그 다음에 주간 안에는 신은 청룡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청색, 파란 색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특징, 이건 꼭 갑목만이 아니라 목이라고 하는 오행의 특징이 되겠고, 다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갑목은 양목이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그 전제로서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남자만 있을 수 없고요. 여자만 있을 수 없죠. 남녀가 같이 있어야 이세를 또 만들어낼 수 있고, 종족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음은 양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니, 자, 양목인 갑목이 있으면 음목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에 해당이 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오행상 나무, 온기, 봄, 동쪽, 청룡이고 청색이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음양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오행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갑목이든 을목이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자, 여기서 갑목과 을목의 차이는 하나는 양목이고 하나는 음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비해서 크고 단단하고 곧고 잘 휘어지지 않는 그런 대쪽 같은 그런 성질의 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갑목을 물상에 비유할 때는 대림목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자,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는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이고, 비유를 하자면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참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오동나무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나무들은 굵직굵직하고 오래될수록 나무가 굉장히 커지면서 곧게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곧지 않고 잘 휘어지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는 화초나 목꽃을 피우는 화목이죠.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난초 연상하시면 좋습니다. 장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안개꽃, 나팔꽃, 여러 가지 분꽃, 맨드라미 등등등등 모두 다 을목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양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지 않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잘 휘지 않는 것, 금하고 목이죠. 특히나 경금이라든가 갑목 같은 거는 단단한데, 요즘 같으면 철을 우리가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집을 지을 때나 배를 만들 때 철로서 만들지만, 옛날에는 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집도 짓고 배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그래서 감목은 어떤 성질, 감목의 용도 쓰임이라고 봤을 때는 큰 나무를 갖다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용도로 쓰게 된다. 지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쉽게 말하면 큰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감목을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감목만 떨렁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나무를 일단 베어내야 되고요. 잔가지를 쳐내야 되고 불필요한 나무 껍질을 또 제거한 연후에 큰 기둥으로서 만들 수가 있죠. 이 나무를 재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이 있어줘야 되는데 음금인 신금보다는 경금 같은 크고 단단한 그런 금이 있어야지만 왕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큰 제목으로 만들 수 있죠. 감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경금도 세력을 크게 얻어야지만 큰 나무를 베어낼 수가 있는데, 감목은 왕한데 경금이 약하다거나 또는 감목은 왕한데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큰 나무를 제대로 제목으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감목이 쓸 때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시켜서 경금의 날을 갖다가 예리하게 만들어줘야지만 깔끔하게 감목을 재련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목공소에서 목수들이 나무를 깎고 뭐 이렇게 잘라낼 때 도끼라든가 톱의 날이 무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큰 나무를 갖다가 재련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감목은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화도 아울러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서는 쓸 수가 없겠고요. 오로지 을목은 목화통명이 돼서 뭘 피운다? 꽃을 피우는 용도. 그래서 간목은 경금정화를 쓰지만 을목은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간목이 경금정화를 쓰는데 나머지 글자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주에 따라서 원령에 따라서 그때 경금정화를 쓰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수를 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토를 쓸 수도 있는 그러한 국세가 주어질 때 그때마다 나머지 것들은 참고해서 쓰는 것이다. 을목도 마찬가지로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지만 나머지 글자들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참작해서 용신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령, 그다음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위치는 월주의 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월지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월의 지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지, 월령, 월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지가 있습니다.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일지가 있고 시지가 있는데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월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은 그냥 왕쇠와 한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 된다. 모든 오행이 다 있어도 좋겠고, 또 언제 오행 구족이라고 해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다 있어도 좋지만은 굳이 다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 오행이 없어도 상관은 없죠. 만약에 있어서 문제가 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서로 간에 도와줄 건 도와주고 기부인 테이크 조절 같은 것이 잘 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하나가 너무 왕해가지고 미신지랄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사주가 토가 너무 많아요. 토가 많으면은 토다 목절이 되죠. 토가 많으면은 금을 갖다 매금시키게 될 것이고요. 또 토가 많게 되면은 수를 파극하게 되니 매우 좋지 못하죠. 그래서 토가 좀 왕해서 문제가 될 때는 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서로 중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 사람이 적정하게 살기 좋은 온도는 대략 18도에서 한 25도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살아가기가 어렵고요. 반대로 사주가 너무 춥다, 남극대로처럼 영하 50도, 영하 60도, 영하 70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모든 만물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적절하게 환율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알아보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이 월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간목이 4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국세가 되죠. 자, 월령 안에는 절기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입하와 4월은 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하가 되면서 진월에서 4월로 전환이 되고, 또 인묘진 봄에서 사월이 여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계절은 4월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4월만 여름이냐? 그렇지 않다. 나도 여름이다. 5월과 미월도 여름이 되죠. 4월, 5월, 미월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에 4월은 4월, 지금 이 4월은 바로 초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맹하라고도 하고요, 초하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5월은 화가 가장 왕하고 염열함이 가장 극에 달할 때죠. 중하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는 여름의 끝자락에 있다라고 해서 늦을 만자 만하 또는 끝 개자 개하, 그 다음에 잠을 못자 모하, 이렇게 해서 만하 개하 모하 다 늦여름이라고 하는 뜻이다. 공통된 것은 4월이든 5월이든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염상절이라고도 표현하죠. 염천지절이라고도 표현하죠. 쉽게 말하면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유식하게 쓰면 말을 조자 뜨거울 열자 조열하다, 그 다음에 화가 치열해진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4월, 5월, 미월은 너무너무 덥고 건조한 그러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염상, 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물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 주어야지 사람, 동물, 식물이 잘 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에 태어났다, 5월에 태어났다, 미월에 태어났다,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됩니다. 수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임수가 있는지, 계수가 있는지. 원래 뜨겁게 염려할 때는 수를 쓸 때는 개수를 많이 씁니다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그럴까요? 경금과 신금, 경신금은 일간이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위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수를 쓸 때도 임수를 위주로 쓴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것들,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임수, 계수 등등은 수를 쓸 때는 뭐 임수, 계수 가리지 않겠지만은 특히 간목, 을목이라든가 무토, 기토는 임수보다는 계수를 위주로 쓰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라고 말하면 안 되겠고요. 일간에 따라서는 이거는 임수가 필요하다, 또는 일간에 따라서 이거는 계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찔러 주어야지만 좀 고차원적인 공부 좀 했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4월에 태어난 일간이 간목일간이죠. 간목 뭐라 그랬습니까? 큰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인월에는 목의 임관지가 되고, 묘월에는 목의 제왕지가 돼서 목이 굉장히 왕한 반면 진월부터는 쇠지가 되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병지, 5월에 사지, 그 다음 미월에 묘지, 병사, 묘지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 간목이 4, 5,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하다, 신약하다, 신약하고요. 화가 왕하다 보니 신약한 중에 또 화가 왕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목은 화를 생하지만 목생화하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하게 되면 이거는 설기태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겉은 여름의 나무는 이파리가 무성하여 겉은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속은 매우 허해져 있다. 사람으로 치면 4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치면 한 50대에서 60대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겉은 연륜도 있어 보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돼 보이고 사람이 중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20대, 30대만큼 왕성한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건 5월에 간목이 태어나든 미월에 간목이 태어나든 일단 뭘 얻어야 된다? 물을 얻어서 약해져 있는, 허약해져 있는, 쇠약해져 있는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수를 얻게 되면은 어떤 역할도 한다? 목의 기운, 일간의 약한 기운을 뺏어가는 이 화의 기운도 수극화해서 불을 갖다 완전 꺼트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뜨거운 화의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뜨거운 여름에 나무 이파리들이 너무 더워서 이파리들이 시주구리하게 축축 처져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싹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들의 색깔이 다시 초록빛으로 확 바뀌면서 나무가 생기가 돌죠. 그것이 바로 이 개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게 되면 나무는 파릇파릇 생기를 돋고 비가 오게 되면 뜨거운 열기는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은 뭘 봐야 된다? 수를 봐야 된다. 수 중에서도 임수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왕이면 당치마라고 임수를 얻는 것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좋겠고요. 더해서 4월의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저는 경금을 더 4월에는 신금보다는 경금을 더 좋아하는데, 자, 경금을 얻어서 금을 얻어서 금생수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4월의 간목은 어렵지 않게 사주를 배합할 수 있다. 나머지 것들은 뭐다? 참작해서 쓴다. 예를 들어서 4월에 금국을 형성할 수 있죠. 지지로 4월이니까 사유축 해금에서 경금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7살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화로서 경금을 제해주거나 아니면 수로서 왕금의 기운을 설해주는 그런 것으로도 용신을 취용할 수도 있겠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수로서 목을 보좌해주는 것으로도 용신을 취용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변격 있죠. 변격. 하지만 4월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개수경금을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정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단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고요. 월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나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이라고 해서 원래 음이지만은 저거는 양화로 봅니다. 본기가 양화인 병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양대 양해가죠. 음대음이 아니라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가 되니 저거는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내가 생하는 것이죠. 자라고 표현하고, 아생자는 식상이라고도 씁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되면 요거는 식신이라고 표현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식신격이 되고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해서 왕한 화가 일간 간목의 기운을 너무나 많이 뺏어 가기 때문에 설기태과 또는 설기에 과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할 수 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에 무토도 투출할 수 있겠죠.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기인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도, 편관은 칠살이라고도 하니까 칠살격이라고도 합니다. 수만 있다라고 하면, 개수, 임수만 있다라고 하면 경금 투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은 뜨겁기 때문에 임수, 개수, 수를 얻은 연후에 경신금을 얻는다고 했으니, 원령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하면 오히려 더욱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어찌됐건 간에 금수를 얻어야지만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연지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간목이 묘를 보게 되면 저거는 양인이 되죠. 그렇다고 양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양인을 얻어서 4월의 간목이 원래는 신약한 사주인데 그래도 묘목에 뿌리를 두니 그래도 신강 쪽으로 약간 기울었으나, 중요한 것 화가 왕할 때 수가 없는 목은 뭐다? 목분비해한다. 목분비해. 그래서 물이 없으면 저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둬서 튼튼하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큰 나무도 물 없는 여름에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목분비해.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목분비해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술을 얻어야 된다. 일지는 술토를 얻었습니다. 이 아쉬운 점이 술토죠. 만약에 진토였다라고 하면 진 안에는 개수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4월에
진토인 진토를 보면 간목 스스로가 진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뭐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간목은 죽을 정도의 환경은 되지 않지만, 저 술토는 어떤 토예요? 건토죠. 마른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른 모래 위에 나무가 서 있는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저 나무는 지금 어떤 형태? 말라서 고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월간에 더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 정화가 투출됨으로 인해서 4월의 열기, 예를 들어서 사화만 있었다라고 하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한 30도에 매우 건조한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정화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30도가 아니라 50도, 영상 50도에 매우 건조한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연간에 개수가 투출돼서 화를 억제하고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되는 것이나, 중년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중 경금으로 개수를 생각한다고요? 경금이 처간에 투출하면 개수를 생할 수 있다 보더라도 사중에 암장된 경금을 가지고는 개수를 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목이 있어서 개수의 기운을 설해서 다시 화를 생하는 그러한 악순환의 연속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목 입장에서는 인성이 있는 것 같지만 저거는 없어. 신기루와 같을 때, 쉽게 말하면 사막 같은 데서 신기루죠. 뭐가 뜨거운 열기가 몰랑몰랑 이렇게 올라와서 물인 줄 알고, 오아시스인 줄 알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물이 없죠. 그러면 열심히 뛴 만큼 더 내 몸의 수분은 빠져나가니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매우 신경질적이고, 또 보다 허언을 많이 하겠죠. 식상은 많은데 등가옷이 없죠. 그러다 보니 언행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허풍을 많이 떨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면 그래도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고, 그나마 생시에서라도 목화토를 보게 되면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에 빠지는 환경에 될 수밖에 없겠죠.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면 좋겠지만 운이 또 목화운이다, 매우 좋지 못한 그러한 환경이 된다. 삶이 그만큼 어떻다?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딴 것 필요 없습니다. 연간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마련할 수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시지에서 자수를 얻었습니다. 개수가 멀리 있으나 너무 멀리 있어서 좀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자수가 있는 것과 자수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 2개가 있다 하더라도 4월에 저 정도 가지고 충분한 물이 되지 않죠.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겠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미토나 술토 같지 않게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가 축에 간신히 통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수를 얻은 것에 비해서 축토는 조금 더 공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축토를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간목이 활력을 얻을 정도의 충분한 물은 얻지 못했다. 을목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등락개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일 때 등락개갑을 말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일 때 등락개갑은 오히려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을목은 좋은 역할이 되지 않겠고요. 병인시가 되게 되면 사중병화 투출돼 있어서 더욱더 조열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죠. 자, 개수 하나 빼고는 다 뭐예요? 목도 화를 생할 뿐이고, 이 술토도 건토죠. 병화 투출되어 있죠. 거의 뭐 온도 50도까지 올라갔는데, 비가 올 듯 하늘에 봤더니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정도 딱 있는데 그것도 슉 하고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간목이 말라 버릴 수밖에 없겠다. 자, 정묘시, 병인시와 마찬가지로 묘술 합도되네요. 정화 투출되어 있죠. 이 또한 수가 살아내야 되는데 개수의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진토를 얻어서 습토를 얻었으니, 자,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치승룡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화가 너무 치열하면 용을 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용은 뭐예요? 우리가 용띠가 어디죠? 진이죠. 진. 저 화치승룡의 용은 진토를 말합니다. 화가 왕한 4월, 5월, 비월에 화가 왕할 때 습토 하나 정도, 간목의 습토 하나인 진토 정도 보게 되면 그래도 뭐 아무리 뜨거워봤자 뜨거운 열기 진토가 흡수해서 간목 뿌리를 배양해주면 간목은 그래도 살아납니다만은, 이 문제가 뭐냐면
술토가 있어서 진술 상충 딱 때리게 되면 진중개수가 어떻게 되죠? 매물 되겠고요. 사중무토가 술진의 뿌리를 두고 투출해서 개수 하나 정도는 확 땡겨서 말려버리게 되겠죠. 진토를 얻어서 좋을 것, 화치생룡돼서 좋을 것 같지만 진술충이 되니 좋지 못하고, 기사시 또한 뭐 똑같다, 별로 좋지 못하고, 경오시가 되게 되면은 사중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칠살격이 되고 개수를 생할 것 같지만 이것도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지로 옷을 합하고 정화 투출되어 있죠. 경금이 개수 생활을 가다가 정한테 돼지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경금이 개수 생하지 못하고 지가 불에 뜨거운 열에 녹아서 소용된다 하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시킨다. 녹일소, 녹일용, 경금을 녹여버리게 되겠죠. 이것 또한 운은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 신미시, 신금은 경금보다 더 빨리 녹아버리겠죠. 자, 임신시, 계유시 있게 되면 그래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의 뿌리를 든 계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기 때문에 간목을 생할 수 있겠고, 화도 어느 정도 조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 계유시도 나쁘지 않죠. 유금의 뿌리를 둔 계수 두 개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구조가 더 좋겠고,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지에 있는 해수에 간목이 뿌리도 두고 개수가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임신 계유시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을해시도 나쁘지 않으나 을목이 있어서 등락해가 해서 좋다는 잘못된 이론이고, 일간이 간목일 때는 등락해갑을 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목 옆에 을목이 있으면 오히려 간목이 손해를 본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